안녕하세요, 방춘입니다. 오늘 요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거 어느 분이 이제 제가 좀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는데요. 낙찰받고 집행정지 결정문이 도달했대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좋아요. 한 3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물건인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집행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문이, 그러니까 강제경매, 그러니까 경매 집행정지 결정문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긴장을 하신 거예요. 긴장을 하셨는데 긴장을 하시고 그러면 불허가가 될 거 아닙니까? 집행정지 결정문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뭐 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어떤 사유로.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파산을 했다던가. 그죠? 파산을 했다던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케이스는 채권자가 파산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죠.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됩니다. 변호사죠,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선임이 되죠. 그래서 파산에 관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을 받는 도중에 이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문이라는 게 이제 그 관할 법원에 도착하니까 관할 법원에서는 불허가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경매를 한다거나 혼자 공부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봉착했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 물론 해결되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지식 좀 동장해가지고 물어보고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뭐 간단한 물건이니까 어려운 물건 아니에요. 이제 그 기본 교재는 1400페이지 요거. 그죠? 바로 전 시간에 했죠? 필요하신 분은 보세요. 그리고 이제 블루오션 교재는 판매 중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기본 교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물건이냐?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게 집행정지 결정문이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허가가 됐어요. 불허가가 나면 보증금을 못 수당하냐? 보증금을 못 수당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타이틀에 뭐라고 적혔냐면 매각 결정 기일 전에, 그죠? 일단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안에. 그죠?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이전에 이 채권자에서, 그죠? 채권자한테 집행정지가 들어왔어요. 집행정지 결정문이 도달했습니다. 이 법원에. 그럼 이 법원에서는 이 낙찰받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그죠? 기분 좋았는데 낙찰 받고 한 3억 벌었다.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집행정지 결정문이 딱 날라와 버렸어.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불허가를 하게 돼요. 불허가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불허가,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불허가. 이것은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불허가가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불허가입니다. 예서 중간에 이렇게 매각 결정 기일 전에 집행정지 결정문, 어떤 사유로 해서 내가 파산을 했다. 아니면 다른 이유로 뭐 이제 어떤 그 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결정문이, 대표적인 예로 이제 파산이겠죠, 대부분 다. 이제 채권자가 파산에 관련한 어떤 그런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불허가는 불허가예요. 근데 보증금은 돌려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은 간단한 건데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가끔씩 질문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번 강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절차 제1회 매각 기일에서, 그죠?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었으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그죠? 낙찰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매각 결정 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정지 결정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데 그치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
뭐야 이거 그럼. 그러니까 자체를 미루는데 그체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재매각이 아니라 불허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불허가를 하고 다시 재매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갑자기 읽는 순간 갑자기 저도 많이 읽었던 내용이지만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강제경매 절차의 일일의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었으나 그 매각 결정 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 결정 정본을 제출한 사안에서, 그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집행법원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는데 그치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론은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아닌 것이 아닌 것이 긴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법이 참 그래요. 불허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불허가를 하라는 게.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죠? 거시기니까. 그죠? 아닌 것이 아닌 것을 거시기 하라 그러면 거시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불허가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매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보증금은 몰수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낙찰 받으신 분 좋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함정이 있어요. 이 물건 함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재매각 또는 불허가 또는 미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일부러 가렸는데 강의 끝나면 이제 이건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것도 다시 결정이 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들 재매각들 아니면 불허가 미납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과욕을 부리다가 진짜 손목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내가 낙찰을 받았어. 어쨌든 간에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 있잖아요. 기일이 있는데 이 기일 중간에 그죠? 집행 결정 그죠? 집행 정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죠? 강제 집행 정지 결정 문의 정본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판결문이죠. 정본이 뭡니까? 판결문이잖아요. 판결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이것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허가를 하라. 그 내용입니다. 불허가를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불허가에서 다시 재매각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방금 전 강의하고 684강, 685강 아주 짧게 간단하게 했죠. 다음 시간에 686강에서도 아주 좀 약간 짧은 거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로 저기 할게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낙찰 받으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이런 기본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이건 뭐 기본 강의라 그죠?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 뭐 그냥 아시는 분들은 그냥 통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